네, 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2월 2일 화요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을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화요 방송은 이 쏜살과 아디오스 찰리, 엉클모 그리고 인디언 찰리 요 계통의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은 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쏜살과, 얘가 쏜살입니다. 요거 이제 이 나이스 조개사가 만든 거예요. 보시면은, 보일까 모르겠는데, 팀 31이죠. 31조죠. 31조. 1400m 최고 기록, 쏜살 1분 23초 3. 그러니까 쏜살이 최고 기록, 1400 최고 기록 달성했을 때, 라이스가 요거 만들어 놓은 건데, 나이스가 이 작은 말을 별로 안 좋아했대요. 얘기 들어보면은, 후문으로 들으면은. 그런데 이 쏜살이 워낙 잘 뛰다 보니까는 이제 자기는 작은 말에 대한 편견이 좀 사라졌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작은 말을 그닥 안 좋아했는데 이제는 작은 말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다. 쏜살 때문에. 쏜살의 성적을 한번 볼까요? 쏜살이 지금 15전 9승 2착 3회. 그러니까 15번 뛰어갖고 12번을 2등 안에 들어왔죠. 굉장히 좀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었고. 경주를 볼게요. 일단 가장 최근 경주들 먼저 보겠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소리를 좀 낮출게요. 투데이와 바깥쪽 6번 성산 사이먼, 한가운데 5번 원더풀 라이언과 4번 쏜살까지 한가운데 4마리를 4번 마가 쏜살입니다. 그러니까 서랭마 외곽에서 좀 압박성으로 운영을 하는 4번마인데 최근 이 3번인가 4번 계속해서 요하니스가 타고 있죠. 다실바가 타다가 프랑스화가 탔다가 요즘 요하니스가 타고 있는데 그동안 이 인마 호흡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요하니스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약간 끌고 있죠. 쏜살이 좀 근성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마방에서 평가가. 그러니까 지금 옆에 말이 있으니까 물고 틀려고 하니까는 이 약간 끌고 가다 보니까는 이 요하니스 기수의 움직임이 약간 크죠. 끈다고 뭐 제어 못할 정도는 아니고. 안쪽에서는 11번 드롭더비트와 외곽에는 12번 라피도맨까지 여기 1월달에 있었던 쏜살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1400m 경주인데 앞으로도 1200, 1400 위주로만 계속해서 출전을 할 겁니다. 뒷선은 3위권 다툼 혼전인 가운데 안쪽에 3번 투데이와 바깥쪽 4번 쏜살입니다. 두 마리 팽팽한 가운데 바깥쪽 4번 쏜살이 바깥쪽에서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4번 쏜살 선두에 3번 투데이 2위로 밀려난 모습. 좀 여유 있는 우승을 거뒀죠. 여유 있는 우승을 거뒀는데 라피도맨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4번 쏜살은 선두 굳히게 나서 있습니다. 3번 투데이를 위협하는 9번 신라의 전설, 4번, 3번, 9번 세 마리 앞섰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요 경주, 그러니까 쏜살이 이게 언제적 경주이죠? 1월 22일 경주인데 기록은 1분 25초 9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쏜살의 상태가 100%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100% 상태는 아니고 상태가 좀 다운됐겠죠. 8, 90% 정도. 그러니까 마방에서는 회복이 더디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경주 출전하면은 2주, 3주면 회복을 했는데 그 회복하는 리커버리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다. 즉 지금 계속 상태가 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고 생각을 해서 마방에서는 휴양을 보낼 생각인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마방에서도 좀 고민인 게 휴양을 보내면 일단 자기 손을 떠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이스 와이프가 팸이잖아요. 팸 나이스가 쏜살이 이제 마방에 있으면 자기가 계속해서 마사지를 해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외부로 나가버리면 그걸 못하니까는 지금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휴양을 보낼지 아니면은 마방에서 계속해서 이거를 금이야 오기야 마사지를 하고 치료를 하면서 쉬게 할지 고민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휴양을 안 나가고 마방에서 금이야 오기야 만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지금 현재 쏜살이 부산에선 단거리 최강이잖아요. 서울은 지금 누가 있죠? 어마어마, 이스트제트, 모르피스,
부산은 서브캣. 근데 서브캣과 손살은 사이즈 차이가 났죠. 사이즈 차이가 났고 지금 현재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다리가 좀 안 좋았지 않았습니까? 다리가 좀 비정상적이었고 그래서 다리가 좀 안 좋았는데 그게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마어마 이스트제트, 그러니까 이스트제트가 선행을 간다. 그리고 어마어마가 따라가서 잡는다. 이게 관건이에요. 어마어마가 선행을 가버리면 이스트제트가 따라가서 잡기는 힘들다고 봐요. 솔직히. 근데 이스트제트가 선행을 갔을 때 어마어마가 따라갔을 때 그걸 잡아내느냐 못 잡아내느냐 이게 관건인데 어마어마가 지금 현재 상태는 워낙 좋기 때문에 좀 괴물로 지금 현재까지는 괴물인 것 같아요. 다리가 아프기 전까지.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이 정상적인 진검 승부를 겨룬 적이 없잖아요. 예전에 뭐 한 적이 있긴 하지만은 근데 어마어마가 완벽하게 100% 자기 상태에 있을 때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그러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마어마가 조금은 좀 더 세지 않나 생각을 하고 모르피스 같은 경우는 추임마잖아요. 추임마는 숙명적으로 앞선이 서야 돼요. 앞선이 싸우거나 앞선이 무뎌지거나 해야 추임이 통하지. 앞선이 안 쓰면은 추임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늘 좀 수동적일 수밖에 없죠. 능동적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임마들은 우승보다는 2착 3착이 많죠. 어쩔 수 없는 숙명이긴 한데 그래서 모르피스 같은 경우는 자력으로 뭐 우승 이런 것들보다는 앞선이 얼만큼 흔들리느냐 그게 관건이죠. 솔직히 그런 면에서 모르피스는 언제나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 다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마어마가 정말 셀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 세 마리가 붙는다면 서울에서 어마어마가 좀 더 앞설 것으로 보이고 부산은 뭐 쏜살 외에는 쏜살에서 단거리를 막을 말은 없죠. 블루치포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출전 주기를 미루고 있고 어쨌든 지금 결국 쏜살은 휴양을 할 거예요. 마방에서 휴양을 하든 외부를 나가서 휴양을 하든 휴양을 할 겁니다. 휴양을 하는데 이제 다음 목표가 뭐냐 그거죠. 다음 목표. 4월 18일 날 이게 재밌겠죠. 요거는 뭐 4월 18일 날 부산일보배 대상 경주가 있지 않습니까? 1200m 오픈 경주에 이건 서울에서 다 내려올 겁니다. 서울에서 뭐 어마어마도 내려올 거고 이스트제트도 내려올 거고 저기도 내려오겠죠. 모르피스도 내려오겠죠. 내려올 텐데 재밌겠죠. 결국은 부산에서는 손살은 무조건 나갈 거고 뭐 상태가 이상이 없다면 무조건 나갈 계획이고 그래서 요 근래 가장 이제 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우리가 가장 좀 재미있을 만한 경주는 이 경주죠. 부산일보배 대상 경주 1200m. 어쨌든 이 경주가 100% 아닌 상태에서도 이렇게 여유있게 이겼거든요. 손살이. 그러니까는 향후 좀 기대치가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보여줄 거람도 분명 아직은 좀 더 남아있고. 근데 이제 손살의 약점이라면 약점이고, 검증이라면 검증인 게 뭐냐면은, 이 경주를 보면은, 이게 이때 이제 물론 이게 7월 10일 날 우승을 하고, 거의 2주 만에 서울로 올라갔죠. 2주 만에 서울 올라가서 대상 경주 치렀어요. 이게 좀 일정상 좀 무리인 일정인 건 맞아요. 무리인 건 일정이 맞는데, 근데 이 7월 10일 날 이때가 올라간 결정적인 이유가 이거죠. 1분 23초 3, 1400m, 부산에서 1400m 부산 신기록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고무적이었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갔을 거고, 올라가서 이제 서울에서 강자들하고 붙었죠. 모르피스, 도끼블레이드, 어마어마, 이스트제트, 요렇게. 그러니까 기존의 강자들은 도끼블레이드였죠. 그런데 도끼블레이드가 좀 요즘 안 좋죠. 가운챔프하고 두 마필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모르피스, 어마어마, 이스트제트 요렇게 됐는데 요 경주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때 이제 출발합니다.
한국의 단거리 최강자를 가리는 제28회 SBS 스포츠 스프린트 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마가 손살입니다. 출발이 좋습니다. 1번 마 가운 챔프 안쪽에서 그대로 치고 나옵니다. 단독 선두 1번 마 가운 챔프와 바깥쪽 2위는 6번 마 도끼 블레이드 바깥쪽에 자리합니다. 1, 2위 거리차 반마시. 2번 마가 손살인데 이게 서울에서 와서 대선 경주 뛰었던 건데 이게 모래를 맞으니까 계속 쳐져요. 그러니까 기수가 계속해서 다 실바의 기수였을 겁니다. 계속해서 체근을 해요. 체근을 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밀립니다. 뒤로 밀리면서 그러니까 페이스를 못 따라간다기보다 모래 반응이 안 좋아서 모래에 의해서 쳐져버린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러면서 호흡도 좀 흐트러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결정적으로 이때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이 경주가 처음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내측에 갇혀서 뛴 경주예요. 최근 들어서 유일합니다. 이 경주가. 내측에 갇혀서 모래를 맞았을 때 좀 뒤로 밀리면서 모래 반응이 안 좋고 그 이후에 부산에서 경주들을 살펴보면 외곽을 뭐 2열을 돌든 3열을 돌든 아니면 좀 더 외곽을 돌든 모래를 피하면서 외곽을 돌거나 선행을 가거나 그런 경주 전개를 펼쳤거든요. 부산에서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부산에서 최근 경주 우승한 경주들에서 내측 갇혀서 선입으로 경주를 풀어간 적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서울에 올라갔을 때 내측 갇혀서 선입으로 경주를 풀어간 경주인데 역전을 노립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6번 나 도끼 블레이드 김용근 기수 바깥쪽에서 앞서 나옵니다. 김용근 기수가 엑스는 6번 나 도끼 블레이드 직선. 근데 결정적으로 보면은 이 손살이 이래 내측 갇혀서 보다 보니까는 발을 못 바꿔요. 이때 이 경주를 보면 발을 못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경주들은 발을 못 바꾸냐 아니에요. 다른 경주들은 다 발을 바꿨어요. 근데 내측 갇혀갖고 선입으로 탔을 때는 발을 못 바꾸는 이런 단점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약점일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손살의 입장에서는 인게이트가 결코 유리하진 않아요. 물론 인게이트에서 선행을 간다면 유리한데 인게이트에서 선행을 자신할 수 없는 인게이트면은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내측 갇혔을 때 선행으로 금정, 그게 아직까지 미지수라는 점이 좀 약점인데 그 외에 모래만 피하는 전개에서는 워낙 좀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산에서 단거리에서는 뭐 최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때도 저는 좀 위험하게 봤던 게 이때 좀 위험하게 봤던 게 선행을 못 가고 내측 갇힐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의지로 선행을 가더라고요. 이 요하니스 기수가 끝까지 밀어서 의지로 선행을 갔어요. 의지로. 그래서 이때는 선행을 못 가고 내측 갇히면은 검증이 필요하다, 좀 위험하다, 그렇게 봤는데, 보란 듯이 선행을 가버리고,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밀어낸다면 순발력도 나온다는 거죠. 어쨌든, 선입 검증만 안 된 거, 그게 유일한 불안 요소이고, 나머지는 향후 올해 말까지는 부산에서 어디 다치지만 않으면은 단거리 최강자로 활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손살의 부마가 누구예요? 아디오스 찰리죠. 잘 안 보이시나? 이거 좀 올릴까요? 잘 안 보이시나요? 이제 좀 보이시나? 부마가 아디오스 찰리죠. 아디오스 찰리고, 아디오스 찰리는 국내에 굉장히 친화적인 시순말이에요. 이거 손살을 바꿨구나, 이름을. 여기 있죠, 원마명. 원마명이 윙크 노드로드이네요. 윙크 노드로드. 이거를 이제 국내 들어와갖고 손살로 이름을 바꾸셨는데, 이거 돈 줄 겁니다, 이거. 공짜로 못 바꿀 거예요. 이거 바꾸는데 한 50만원인가 줄 텐데. 원마명이 있으면 원마명을 한국에서 다시 바꾸려면은 제가 돈을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디오스 찰리 자마더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디오스 찰리가 국내 굉장히 좀 친화적인 시스말이었다고 했죠. 자마더의 대표적인 자마가 누가 있냐면은 이신영 조교사한테 있었던 거죠. 스카이베이가 있었죠. 스카이베이가 있고, 일군마를
이 지금 몇 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3마리 중에 7마가 4마리고 2군마가 한, 둘, 셋, 3마리예요. 그러니까 13마리 중에 2군 이상 올라간 게 7두예요. 그러니까 50%가 상위군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좀 좋은 수치이죠. 그리고 손살이 아디오스 찰리가 국내에 좀 강한 인상을 남긴 게 저는 이 킬리의 여왕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나중에 물론 거리적인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했지만은 그래도 킬리의 여왕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 이 터커 같은 경우도 이게 아마 박희상 마주 걸 거예요, 이게. 이것도 3전 2승을 했거든요. 좀 아까운 말이죠. 이것도 좀 상당히 좀 좋았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박희상 마주가 참 외삼만은 잘 살 거예요. 이게 아마 박희상 마주 맞을 거예요. 박희상 마주가 아니네. 박호균 마주인데, 박호균 마주랑 박희상 마주랑 가족 관계 아닌가요? 맞을 거예요. 어쨌든 이 탁구도 굉장히 좀 좋았던 마필이고, 어쨌든 이 킬리의 여왕이 굉장히 스피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이후에 제가 아디오스 찰리 자마들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 스카이베이가 대상경주를 먹었죠. 스테이크스 위너잖아요. 이 SW가 스테이크스 위너라는 뜻이에요. 대상경주를 먹었다는 뜻이고, 이 스카이베이와 정량자마가 이 마이티 붐이죠. 두 마필 모두 KK즈 키티 자마이죠. KK즈 키티 자마인데, 마이티 붐도 비싸진 않았을 겁니다. 4전 2창만 2번을 했는데, 근데 이 스카이베이 둘 다 안말이에요. 스카이베이도 안말이고 마이티 붐도 안말인데, 이 스카이베이는 덩치가 컸죠. 한 500담아 되는 안말이었고, 마이티 붐은 400 초반대, 410kg대 안말이지 않습니까? 작은 안말들은 언제든 좀 치일 수밖에 없는 숙명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성적이 좀 덜 나오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고, 어쨌든 이 스카이베이 이후에 2016년도에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들어왔죠. 일단 대군 불패, 손살, 하바나 찰리, 땡큐 찰리, 문학위너, 이때 이 경주 때, 경매 때 이 아디오스 찰리 자마들이 한번 몰빵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름아름 알아갖고 이 몇몇 마주분들이 그 하바나 아디오스 찰리 자마를 사겠다고 갔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교통 정리를 하면서 국내에 들어왔어요. 그럴 때 들어온 마필들이에요. 이 하바나 찰리, 땡큐 찰리, 뭐 손살 이런 애들. 그만큼 이 손살이 어느 정도 인식이 괜찮았다는 거죠. 한국 친화적이고 한국에서 먹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 거기에 좀 빨리 캐치하신 분들은 한 템포 빠르게 사러 갔던 거죠. 손살 가치라는 말도 있죠. 손살도 있고 손살 가치도 있고. 손살이 뭐예요? 이거는 저거죠. 화살이죠. 화살. 화살이죠. 화살이 손 딱 쐈는데 얼마나 빨리 날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걸 보고 손살 같다 하는데, 예, 이정님 맞아요. 이 아디오스 찰리도 국내에 들어올 뻔 했죠. 국내에서 샀어요. 이 아디오스 찰리를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했는데, 이 미국에서 이제 국내에서 보내면서 이제 한국에 팔았으니까는 예방주사를 해야 되겠다고 예방주사를 한 대를 맞았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선 항체가 생겼겠죠. 예방주사를 맞았으니까는 그 균이 항체가 생겼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한국이 좀 청정지역이에요. 그래서 인천에서 검역을 통과를 못하고 다시 미국으로 빠꾸가 됐어요. 그 예방주사를 맞는 바람에. 그 예방주사를 안 맞았으면은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쯤 시스말 생활을 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이제 이 애프터 서비스 해준다고 예방주사를 맞은 건데, 그게 결정적으로 독이 돼버린 거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갔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비운의 시스말이죠. 정말 도입이 됐으면은 지금 머스킷맨보다 더 핫했을 겁니다. 이 아디오스 찰리 같은 경우는
아디오스 찰리의 부마가 인디언 찰리입니다. 그리고 인디언 찰리의 이 혈통표를 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캬로가 있죠. 캬로. 이 캬로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 말이죠. 아일랜드 말인데 활동은 프랑스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실수말 생활도 프랑스에서 했고, 그래서 프랑스에서 리딩 사이어까지 합니다. 프랑스에서 리딩 사이어까지 하고, 이 캬로 혈맥에서 이제 시베리안 익스프레스, 이게 미국 말이죠. 그리고 인 엑시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인디언 찰리, 이렇게 이어지는데, 사실 이 혈맥은 좀 비주류죠. 그리고 캬로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약간 비주류인데, 그래도 유럽에는 상당히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캬로의 이 시베리안 익스프레스, 인 엑시스,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보다는 이 라인이 좀 유명하죠. 유럽에서는 아직도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코젠으로 이어지는 라인이죠. 이거. 이 코젠으로 이어지는 라인. 요 라인은 지금도 미국에서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이 코젠 라인이 국내에서도 시수말이 있었잖아요. 누가 있었냐면, 너닝스태그가 있었어요. 너닝스태그. 여기 있죠. 너닝스태그가 실수말 생활을 했죠. 너닝스태그 자마 중에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 잘 아는 그거죠. 포키풀 오브 머니. 너닝스태그 자마 중에 이 포키풀 오브 머니가 제일 유명하죠. 그리고 포키풀 오브 머니는 지금도 종빈마로 초 A급 종빈마로 활동을 하고 있죠. 매니머니 모마이거든요. 그러니까 포키풀 오브 머니 같은 경우는 이 매니머니 같은 경우, 매니히어로 같은 경우는 목장에서 이게 안 팔았잖아요. 매니피 자마인데 이게 안 팔았잖아요. 이게 거의 목장에서 얼마를 달라고 했냐면 2억을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 단계 건너들어서 정확하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거의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2억 이하로는 안 판다 해갖고 살 사람이 없어서 직접 갖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비싼 말이에요. 그래서 목장에서 갖고 들어왔는데, 어쨌든 이 너닝스태그 라인으로는 이 코젠 라인이 가장 유명해요. 이 캬로가 계열은. 그렇지만 인디언 찰리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서 좀 활성화가 됐죠. 인디언 찰리가 미국에서 활성화되면서 이 이후에 인디언 찰리의 자마가 가장 유명한 자마가 이제 엉클모죠. 얘가 이제 요거는 손살의 예시장 모습인데 조금 이따 체형 얘기할 때 한 번 더 얘기할 텐데 자세히 한번 좀 보세요. 얘가 인디언 찰리입니다. 인디언 찰리. 그러니까 지금 보면 D가 높죠. 네, 이 인디언 찰리도 D가 높은데 사실 손살도 어렸을 때 보면 D가 높아요. 지금은 많이 좀 맞춰졌는데 D가 높고, 이 밑에 요것도 하바나 찰리거든요. 하바나 찰리도 D가 높죠. D가 높다는 건 뭐예요? D가 높다는 건 뭘까요? 결국 뒷다리가 길다는 거죠. 보통은 망아지들 보면 D가 높고 이제 자라면서 앞이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맞춰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 틀린 얘기도 아니고 어느 정도 그렇게 받쳐지는데, 그런데 안 맞춰지고 D가 높다는 건 뒷다리가 길다는 거고, 땡큐 찰리는 아니에요. 땡큐 찰리는 비슷하죠. 땡큐 찰리는 비슷한데 이 인디언 찰리 계열이 보면은 거의 다 D가 높아요. 이 나이키스트죠. 나이키스 엉클모의 자마예요. 엉클모 자마. 얘도 높고, 아우도크는 아니고, 아디오스 찰리도 약간 높고, 라우반도 약간 높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에서 이변이 일어났죠.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엠파이어, 이제 인디언 찰리 계열이 미국에서 주류가 아니에요. 비주류예요. 비주류 계열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 생각을 하고 하는죠. 물론 이 교배로를 살펴보면 교배로는 괜찮았어요. 인디언 찰리가 2001년 만불부터 시작해갖고 성적이 얘도 이제 그 태픽같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교배로를 수직 상승시켰어요. 수직 상승. 2001년 만불에서 2012년 7만 5천 불. 왜냐하면 미국에서 비주류 헬멧이었거든요. 처음부터 이 환영받는 헬멧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7만 5천 불로 자기 스스로 몸값을 올렸는데 결국은 이게 2012년도에 아마 이게 암으로 죽었을 겁니다. 암으로. 그리고 이 2012년도 이후에 바통을 이어받은 애가 누구냐면 바로 얘죠. 엉클모죠. 2012년도에 엉클모가 3만 5천 불로 시작을 했어요. 엉클모는 저기 뭐죠? 각광을 받았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2012년도 인디언 찰리가 죽자마자 잽싸게 엉클모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저기 인디언 찰리 계열, 그러니까는 이 이넥시스 계열, 카로 계열에는 천만다행이죠. 천만다행을 하다가 이때 2017년도 여기 15만 불로 수직 상승을 하죠. 이때가 아마 나이키스트 때문에 수직 상승했을 거예요. 나이키스트가 더빙가 먹었을 거고. 이 애쉬포드 애새끼들은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방송에서. 이 애쉬포드 애들은 정말 정리 안 가요. 정리 안 가. 어쨌든 이 미국에서 좋은 자마들을 많이 생산하면서 현재 원래 17만 5천 불까지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교배로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아직까지도 비주류 헬멧인데 이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물론 엉클모의 자마들을 보면은 국내에서는 잘 못 뛰었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 뭐가 유행이었냐면 우리나라에서 호주에 미국말 사러 가는 게 유행이었어요. 호주에 미국말을 사러 가갖고 호주에 가갖고 빅브라운 자마 빅브라운인가 버나딜인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자마 사오기 시작했고 버나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엉클모 자마를 엄청 사왔어요. 보면은 호주죠. 킹즈스텝 호주, 나스카의 태양 호주, 도시 농부 호주, 진격의 티라노 호주. 그러니까 호주에 가서 미국말을 사오는 거. 엉클모는 미국에서 시스말을 했으니까는. 그리고 어차피 캐러 계열이 유럽에서 좀 힘을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잔디기가 분명히 있는 건 분명해요. 이 혈통 자체에서. 그러니까 호주에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일리 있는 선택인데 문제는 이 애쉬포드 애들은 무자비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2018년도가 이래 두 개씩 돼 있죠. 두 개씩 돼인 거. 요거는 셔틀을 갔다는 거예요. 2017년도도 셔틀도 갔고 2016년도도 셔틀을 갔다는 거예요. 북반구 남반구. 북반구는 1월부터 6월까지가 교배 시즌이잖아요. 남반구는 7월부터 12월까지가 교배 시즌이고 애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 호주에서 사온 엉클모의 자마들 그닥 잘 못 뛰었어요. 왜냐면 그리고 이 미국 말들도 그닥 잘 못 뛰었고 덩치들은 컸는데 좀 둔탁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향이 좀 심했고 그리고 사실 엉클모의 자마들을 뭐 10만 불이면 비싼 가격일 수는 있겠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 미국에서의 경매가를 감안한다면은 결코 비싼 가격도 아니고 좀 평균 이하였죠. 솔직히. 근데 2010년도에 2020년 작년이죠.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보이죠? 이게 2020 퍼스트 크롭 사이어 2020년 데뷔한 시순말들 순이에요. 그러니까 첫 자마들이 이제 경주에 데뷔한 시순말들, 그 시순말들을 순위를 매긴 건데 이때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나이키스트 1등, 나우반 2등, 아웃워크 4등. 다 엉클모 자마들이에요. 엉클모 자마들이 1등, 2등, 4등을 한 거예요. 그 외에 이 밑에 또 쭉쭉 내려가면 엉클모 자마들이 시스말로 엄청나게 데뷔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작년에. 인디언 찰리에 신고 찰리도 있었고, 엉클 리노. 이런 식으로 엉클모 자마들이 이제 시스말로 생활을 데뷔를 하면서 이 하나의 혈맥으로 거의 굳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작년에 이게 1등, 2등, 4등을 해버렸잖아요. 교배를 보면은 작년에 2020년도 교배 두수이거든요. 엉클모 257도 했습니다. 역시 애쉬포드. 아우러커 160도, 나이키스트 159도, 아디오스 찰리 138도. 아디오스 찰리는 4,000불이죠. 플로리다에서 4,000불이었고, 모타운 108도, 신코 찰리 75도, 나우반 67도. 나우반이 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거예요. 이게 뉴욕에서 5,000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켄터키 KY 있죠. 켄터키를 제외하고는 만불을 넘으면 특 A급이에요. 특 A급 시스 말입니다. 교배라고 만급. 그러니까 이 켄터키 외 이외의 지방에서 5,000불이면은 나름 준수한 시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디오스 찰리는 플로리다에서 4,000불, 그리고 라우바는 뉴욕에서 5,000불인데 이 아디오스 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2,500불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점점 끌어올린 거예요. 자기가 점점 끌어올렸고, 어쨌든 작년에 이 엉클모의 자마들이 상당히 좀 센세이션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될 정도로. 특히 나이키스트 같은 경우는 교배료가 4만 불이었거든요. 2020년도에 아마 4만 불이었을 거예요. 4만 불인데 7만 5천 불로 원래 3만 5천 불이 점핑을 했고, 라우반 같은 경우는 아까 5천 불이었잖아요. 뉴욕에서 시스멀 생활을 하던 걸 다시 켄터키로 끌고 가서 그러면서 2만 5천 불로 올려버렸어요. 아웃워크는 비슷하고. 아웃워크는 얼마였죠? 아웃워크는 15,000불 똑같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완전 인생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엉클모 자마들이.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제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올 수 있는 엉클모, 그러니까 엉클모 자마들은 비싸서 못 사와요. 나이키스트도 못 사옵니다. 경매가를 보면은 엉클모가 작년에 이어링이죠. 우리가 보통 이어링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어링을 27만 불이에요. 에버리지가, 평균가가. 중간가가 20만 불이고. 그러니까 평균적인 걸 살려면은 순말 같은 경우는 30만 불이 평균적이었어요. 암말은 20만 불이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상적인 엉클모 자말은 앞으로 들어오기 힘들다. 나이키스트도 이어링이 16만 불이에요. 평균가가 13만 불이고 순말은 17만 불. 그러니까 나이키스트도 좀 괜찮은 자마 살려면 10만 불을 넘게 줘야 돼요. 10만 불을 넘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엉클모랑 나이키스트는 제외를 해야 돼요. 이마필드는 물론 사올 수는 있을 겁니다. 20만 불 주고 30만 불 주고 사올 수는 있는데, 그래도 너무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쳐다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죠. 라우반, 아우러크, 아디오스 찰리. 아디오스 찰리는 여전히 싸요. 그 아디오스 찰리는 참 입맛에 맞는 자마들을 구해올 수 있고, 아웃워크도 입맛에 맞는 자마를 구해올 수가 있죠. 그리고 라우반도 입맛에 맞는 자마를 구해올 수가 있는데, 라우반은 좀 힘들 겁니다. 좀 더 비싸질 거예요, 원래. 이게 잠시만요.
하도 떠들었더만은 목이 아프네. 요거를 좀 변화시켜 보면은 1등, 2등, 4등을 올 스페이스가 아니라 잔디로 바꾸죠. 터프로 바꾸어 볼게요. 터프로 바꾸면 1등이 누가 되느냐? 아웃워크가 돼요. 그 아웃워크 자마들은 잔디에서 잘 뗐다는 거예요. 대표 자마도 아웃아도도 잔디였고, 그러니까 아웃워크는 좀 잔디기가 강하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차피 모래이기 때문에 더트도 아니고 샌드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잔디기가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좀 공략을 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이 나우반이죠. 나우반이죠. 이 아디오스 찰리랑 나우반이랑 보면 굉장히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마체가. 얘가 아디오스 찰리고 얘가 나우반이거든요. 마체가 좀 비슷해요. 다만 좀 다른 점은 이 아디오스 찰리보다는 나우반이 다리가 좀 더 길죠. 다리가 좀 더 길죠. 그 차이인데 전체적인 체형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두 마필이. 그래서 저는 아디오스 찰리의 좀 상위 버전이 이 나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 들어오기 딱 좋은 마필이 나우반이었는데, 원래 이 교배래가 급상승해 버린 거예요. 켄터키로 가면서. 이게 나우반인데 켄터키로 가면서 급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점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 가격대가 폭등은 안 할 겁니다. 폭등은 안 하고 좀 합리적인 가격대로 유지할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종빈말을 사오시는 분들, 어차피 원래 외산마가 수입은 금지가 되잖아요. 못 사오잖아요. 내년부터 이제 암마를 사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내년에 사올 수 있는 암말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합리적인 가격에 나우반이 될 것 같고, 왜냐면 그때도 55,000불에 교배료로 교배를 했거든요. 교배를 하면서 이뤄낸 성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빈말을 사올 때도 요 나우반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고네스트 라인이 상당히 좀 머리주로 강점이 있는 라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친화적이고, 거기에다가 이 아디오스 찰리랑 좀 비슷한 북의 성향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좀 한국 친화적인 시순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라우반 같은 경우는. 나머지 말들은 좀 볼 필요가 없고, 어쨌든 이 라우반 같은 경우는 이 not this time보다는 너는 출전 자마가 훨씬 적었어요. 나이키스트는 45도가 출전을 했고, 나티스타임은 54도, 아웃워크는 48도, 프로스티디는 58도, 다 50도가 했는데 얘 혼자 30몇 도 출전을 한 거예요. 30몇 도 출전을 하면서 이 정도 성적을 거뒀고, 이러다 보니까는 미국에서도 얘 다시 보자 라우반 이러면서 얘를 이제 이 켄터키로 끌고 간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 방송을 그 조교사분들도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주분들이 정말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주분들이 마필 구매할 때 앞으로 어떤 시스마를 살까, 이게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작년에 이게 엉클모가 참 핫했거든요. 엉클모의 트렌드에서 엉클모 자마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저희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건 이 라우반 자마를, 저는 라우반 시스마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한도 들어와 있어요. 18조에 있는데 아직까지 데뷔는 안 했어요.
별나라 질주인데 3세입니다. 3세. 1월 달에 능금을 받았는데 능금을 한번 볼게요. 9번입니다. 9번. 나오반 자마인 별나라 질주입니다. 주행심사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최강장산의 문세인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안쪽에서 앞서 달리는 1번 더블 블랙 3전 1승을 기록한 국산 5등급의 3살짜리 안말입니다. 11월 경주 정국원 밖으로 기대 심사 지정을 받았습니다. 반마신 차로 옆에서 따라붙는 7번 문학 미스치프 5전 2승을 기록한 외산 3등급의 4살짜리 안말입니다. 7월 경주 최종 출전했던 말입니다. 1번 더블 블랙과 7번 문학 미스치프가 먼저 4코너 외곽에서 따라가고 있죠. 외곽에서는 8번 오클랜드 삭스와 9번 별나라 질주가 따르고 예, 있습니다. 오클랜드 삭스랑 좀 비교를 해보세요. 경주를 뛴 미승리마로 뉴질랜드산 4살짜리 거세마 10월 경주 최종 출전했던 말입니다. 오클랜드 삭스는 경주를 치른 마필입니다. 8번 8번 마가. 8번 마, 9번 마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될 거예요. 계속해서 거리차 좁혀 나오는 8번 오클랜드 삭스. 두 마, 8번이나 9번이나 두 마필 모두 자꾸만 가고 있죠. 근데 마지막에 근성이 있더라고요. 별나라 질주가 선두입니다. 9번, 8번 두 마리가 앞섰고 그러면서 이 결승선 별나라 질주가 근성 보이면서 했는데 이 오클랜드 삭스가 능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에요. 이착을 2번 했고 3전 동안 2착을 2번 했고 요때도 이게 5착이긴 했지만 이거 편성이 굉장히 강편성이었어요. 에코빅터 3승한 마필이잖아요. 장상골도 이게 돌콩 동생이잖아요. 그 발베니도 엄청나게 센 마필이고 상대가 강했지 오클랜드 삭스가 못 뛴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경주도 2착 2번 하고 오클랜드 삭스가 그때 이 1분 14초 3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능력치가 있는 마필, 그러니까 기존의 4군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과 같이 능금을 받았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죠. 사실. 그래서 이 별나라 질주가 언제 데뷔를 할지 모르겠는데 외곽에 전반적인 주행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양호해요. 아직까지 모래 반응이 아직까지 미지수이긴 한데 요 마필입니다. 아무래도 데뷔 전 문세인 기수가 타겠죠. 18조 박대행 쪽에서 말인데 는 9번 별나라 질주 7월 심사를 치른 신마로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산 3살짜리 수말입니다. 1번 더블 블랙과 계속해서 거리차 좁혀 나오는 8번 오클랜드 삭스 외곽에서는 9번 별나라 질주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8번 오클랜드 삭스와 9번 별나라 질주가 선두입니다. 9번 8번 두 마리가 앞섰고 1번 더블 블랙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미국에서 이 엉클모 자마들이 판도 변화를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이 식으로 간다면은 올해 한번 볼까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제가 올해는 안 찾아봤는데 올해도 이 판도대로 간다면은 이 엉클모 라인이 굉장히 좀 핫해질 겁니다. 올해는 이제 나티스 타임이 1등이고 아웃워크가 2등, 나이키스트 3등, 나오바니 4등. 작년 뭐와 비슷하죠. 비슷한데 나티스 타임이 많이 출전했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원래 3세가 되는 거죠. 원래 3세가 되기 때문에 원래 3세 경주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좀 이 등락이 결정이 될 텐데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엉클모 라인은 좀 떠오르는 미국에서 좀 떠오르는 좀 핫한 라인이 돼버렸습니다.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 한국 경마에서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라인이고 그리고 좀 한국 가장 친화적인 시수말은 저는 뭐 이 라오반을 좀 가장 강력하게 좀 추천드리고입니다. 그래서 뭐 향후 종빈마를 사오든 아니면은 내년에 1세마 2세 내년에 2세 안마를 싸우든 나오반 자마들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합리적인 가격대일 것 같아요. 아직까지 크게 오씨 원래 팍 올랐네요. 경매가가 이게 2021년이거든요. 이게 2020년이고
작년에 비해서 거의 뭐 3배 정도 올랐네요. 뭐 아직까지 뭐 초기래 갖고 4두밖에 판매가 안 돼서 뭐라 좀 표본 수가 작긴 한데 어쨌든 나우반 자마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조금 추천드리고, 오늘은 요 인디언 찰리 라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라인 자체가 아까도 보셨듯이 카로 라인 자체에 시스말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보니까 러닝 스태그 정도였고, 아디오스 찰리가 들어왔으면 정말 좋았는데 좀 이 도입이 불발이 된 게, 도입이 됐는데 검역을 통과 못한 게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고, 그 외에도 이 은클모 계열의 시스말들이 참 많아요. 인디언 찰리 계열에. 근데 신코 찰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신코 찰리 자마들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랑 좀 검증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아우더크 신코 찰리는 좀 검증이 필요한 것 같고, 나이키스턴은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비쌀 것 같고, 아디오스 찰리, 모타운, 라오반, 엉클라인, 엉클리노, 모톰, 엉클비니 이런 식으로 인디언 찰리 계열의 시스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인디언 찰리 계열이 국내에서 자마들의 성적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엉클모의 붕마죠. 인디언 찰리 자마들은 국내에서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종빈마로 활약하고 있는 말들도 많고, 상승거탑, 인디언 시크릿, 인디언 체로키, 인디언 줄리엣, 인디언 다이아몬드, 인디언 시리즈 보면은 거의 다 좀 인디언 찰리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앞말들이 많았어요. 앞말들이 많다 보니까 이 마필들이 다 종빈마로 가서 종빈마로도 활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인디언 찰리 시스말이 사실 국내에 한두가 있어요. 예죠. 미스 칩이 어슬리라고 지금 현재 이 인디언 찰리 자마이거든요. 얘가 시스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마들도 경주에 데뷔를 했고, 이게 지금 제주의 그 휴 웨스턴 목장에서 시스말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마필이. 자마가 누가 했냐면 동반의 시작이 우승을 했죠. 그리고 남도킨이 3전 2승을 했고, 나름 잘 적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도킨이나 동반의 시작은 우승을 했지만 그닥 크게 센 모습을 못 보여줬고, 남도킨 같은 경우도 엄청 세다 이런 인상은 없었어요. 이런 인상은 없었는데, 그래도 하위권은 좀 벗어날 수 있는 제목, 빠르게 이 실전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미스 치비 어슬리 자마도 향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미스 치비 어슬리가 좀 교배를 많이 못했을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 16도 생산 내역을 보죠. 생산 내역을 보는 게 맞겠네요. 생산 동계. 2018년도에 15두가 등록이 됐고, 2019년도 원래 2세가 되는 애들이죠. 6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점이죠. 스포트가 별로 안 됐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긴 한데, 어쨌든 이 인디언 찰리 계열, 그리고 엉클모 계열, 이 계열이 은근 이 윗대로 올라가면 결국은 잔디 친화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상당히 좀 친화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좀 불변의 사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스 치비 어슬리 같은 경우는 목장에서도 좀 아까울 겁니다. 사실 홍보도 좀 덜 돼 있고, 저도 이분하고는 컨택이 잘 안 돼요. 컨택이 잘 안 돼 갖고 어떻게 좀 못하고 있긴 한데,
또 나름 뭐죠 이거? 교배 디자인을 하면은 좀 괜찮게 나올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이 미스 칩이 어슬리가. 물론 이 목장에 지금 그게 있죠. 그 말이 이제 주로 많은 교배를 하겠죠. 위드 디스팅션이 같은 목장에 있다 보니까는 얘한테 주로 많이 가겠죠. 예, 얘한테 이제 주로 교배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예,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방송은 언제일지 제가 좀 정확하게 예정을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일단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의뢰가 들어와 있는 그 교배 디자인을 다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거기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되고, 교배는 발전경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드리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언제 시작할지 미정인데,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 제가 방송 키면은 알람이 가니까는 알람 설정 좀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도 좀 구독 좀 많이 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강추한님 감사합니다. 자, 모두 좋은 저녁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